자, 파일 만들겠습니다. li 안에다가 a 태그 만들 거고요. 뭐 타겟 블래크 같은 경우는 클릭했을 때 현재 문서가 아니라 새로운 창을 열어라, 뭐 이런 얘기니까 편하신 대로 쓰시고, 자,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B 폰트라고 저는 만들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알고 서체를 쓰는 방법은 이미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여기다가 일단은 폰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트로 써야 되는구나. 그냥 그래. 자, 그 다음에 이 폰트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폰트를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린 구글 폰트를 이용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사이트가 fonts.google.com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fonts.google.com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서체가 있다면 그 서체를 먼저 고르시는 거예요. 뭐 좀 특이한 서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버스톤인가? 요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죠. 얘는 더 굵게 하거나 더 가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서체를 쓰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셀렉트 버튼 누르고 오른쪽 끝에 임포트를 할 거냐, 태그 방식으로 링크를 할 거냐. 저는 기본적으로 링크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하고, 자, 복사한 상태에서 언제 내가 써야 되는 CSS 이전에 불러오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 실제로 폰트가 적용되는 건 이 11번째 내용이지만 조금 더 안정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 위쪽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다운받아서 연결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서체를 불러왔습니다. 그럼 서체가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야겠죠. CSS를 열어서 간단하게 문서의 이름을 써주시고, 일단 불러온 서체가 한글이 없는 영문만 불러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테스트용으로 키 태그를 로렘 텍스트 하나 집어넣고요. 중간중간에 한글 좀 몇 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로렘도 원래 있기는 한데 한글 로렘은 또 다운받고 뭐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별로 오래 걸리니까 저는 그냥 아무거나 네이버나 사이트 들어가서 기사거리 하나를 그냥 긁어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기사들은 좋은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해요. 스포츠. 스포츠라고 해서 딱히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해보죠. 그래서 쓱 아무거나 복사합니다. 자, 무료래요. 자, 참고하시고 붙여넣겠습니다. 자, 글자 막 섞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써야 되는 CSS로 가서 서체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이제 체크를 해서 써볼 건데요. 아직은 폰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그냥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까 있던 구글 폰트의 아래쪽에 보면 폰트 패밀리라고 해서 이름이 있습니다. 적용한 서체 하나만 받으신 분들은 하나만, 두 개 다 담아서 쓰신 분들은 두 개 다 적용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일단 가져와 봅니다. 복사해서 써야 되는 위치에서 p 태그에다가 폰트 패밀리를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고 붙이시면 되는데, 자, 둘 다 이런 이름의 커사이브, 커시브라고 하는 서체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속성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쓴 서체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을 합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단 두 개의 서체 중에, 서체 이름 둘 다 어려워서 말을 하기가 좀 힘든데, 자, 먼저 보여주고 싶은 서체를 쓰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서체가 보일 겁니다. 뒤에 있는 서체는 일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상황에 따라서 인터넷 서버가 두 개의 서체를 불러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령을 했는데, 이 중에 하나의 서체가 서버 연동이 안 돼서 날아가거나 이렇게 서체명이 바뀌어 있으면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서체가 당연히 이후에 만든 다른 서체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쓰고 싶은 서체를 쓰고, 얘가 적용이 안 되면 그 뒤에 거 쓰고, 얘도 적용이 안 되면 다른 서체로 적용해라. 해당하는 계통으로 써라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동일한 방법으로 저는 한글도 해보겠습니다. 한글의 경우는 아까 보셨던 구글 웹폰트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러 다른 곳에서 한번 해볼 건데요. 어디로 할 거냐면 눈누 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개인이 만든 거고요. 개인이 실제로 상업용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서체들 사이트를 모아 놓은 거예요. 잘 관리를 해서 모아 놓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이건 뭘까요? 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서체를 하나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좀 특이한 거 계속 할게요. 자, 레몬 빙수 띡 들어갔더니 여기 동일한 제작사에 대한 이야기와 라이센스에 관련된 이야기와 상세한 거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웹폰트로 사용이라고 된 아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있고요. 거의 마지막은 재배폰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자, 다운받으시면 컴퓨터에 다운받는 거고요. 지금은 웹폰트로 쓸 거기 때문에 이 웹폰트로 사용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카피하십시오. 카피하시고 난 다음에 CSS 문서의 가장 최상단에 쓰시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이 아이는 CSS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어떻게 별도의 똑같이 서체를 쓸 수 있는 CSS 문서를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적용할. 대부분 이렇게 서체 개념의 내용이 들어있는 CSS는 동일한 CSS 폴더에 만들지 않습니다. 폰트라고 하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만들어 쓰죠. 여기는 SF 아이스 레몬이네요. 똑같이 뭐 SF 아이스 레몬이라고 하는 CSS 파일을 만드시면 되겠죠. 따로 만드시는 겁니다. 폰트 관련된 거.
자, 그래서 별도의 아이스 레몬이라고 하는 폰트 디렉토리 안에다가 만드시면 이곳에는 요 폰트 페이스를 따로 불러서 써주시면 끝입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CSS 문서의 첫 줄에 쓴다고 해서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기 시작하면은 에러 나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폰트는 폰트끼리 아예 따로 만들어 저장하시고요. 그것을 불러오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미 HTML에서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따로 불러온 게 아니라 그냥 이 폰트 패밀리라고 써있는 얘만 쓰시면 되겠죠. SF 아이스 레몬 대소문자 가립니다. 그러니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CSS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맨 앞에다 쓰면 영문 다 사라지고 적용한 서체 하나만 걸릴 겁니다. 그러니 한글만 적용할 거라면 뒤에다가 쓰셔야 되고요. 자, 영문은 이 서체 계통으로 쓰겠다. 전 한글은 산스세리프라는 계통을 쓰겠다.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는 바뀌어져 있겠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자, 이 폰트 패밀리에서 여기 있는 폰트 패밀리가 아니라 아까 서체를 적용하려고 불러온 데이터에서는요. 폰트 패밀리 요거는 내가 만드는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이거 SF 대문자 싫은데 띄어쓰기 할 건데 소문자 쓸 건데 다 나는 이렇게 쓸 건데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폰트 페이스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폰트 패밀리는 단순하게 내가 이 서체 이름을 쓰겠습니다 라고 등록하는 거예요. 그냥 등록을 한 다음에 내가 쓰려고 하는 곳은 이곳 쓰려고 하는 곳에 나 이 서체 적용할 거야 라고 언급을 하는 건데 방금 전에 제가 이름 바꿨죠. 그러니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동일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떤 거는 따옴표 쓰고 어떤 건 따옴표 안 쓰는데 왜 그러나요? 기본적으로는 따옴표를 안 쓰는 게 맞습니다만 파일을 띄어쓰기를 한 아이들은 따옴표를 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최신 브라우저들은 모두 따옴표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개통 빼고 해당 서체 개통 이런 거 빼고는 다 됩니다. 근데 몇몇 구형 브라우저들은 띄어쓰기가 없는 아이들은 따옴표가 없어야 동작을 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면 다시 바뀐 거 보실 수 있겠죠. 폰트 페이스 안에 들어가는 폰트 패밀리는 내가 지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 웨이트와 굵기와 기울기도 그게 가능한데 얘네들은 생각보다는 잘 안 먹습니다. 생각보다는 잘 안 먹고 폰트 페이스 패밀리만 잘 먹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WOFF라는 서체를 썼습니다. 문제없이 적용 잘 됐고요. 제가 이거를 구형 브라우저에서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래도 버전이 최신이니까 먹지 않을까. 네. 그럼 버전을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10 됐고요. 9 됐고요. 여기까지만 되면 사실 우리는 건들 게 없어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8
날아갑니다. 자, 팔에서 날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뭐 딱히 신경 안 쓰겠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넘어가도 되지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형 브라우저는 WOFF라고 하는 폰트 확장자가 없습니다. EOT라고 하는 확장자가 따로 있어요. 갈려요. 서체가 갈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서체를 또 불러와서 새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구형 브라우저는요, EOT라고 하는 확장자를 지원합니다. WOFF가 아니에요. 기본 웹 폰트는 WOFF지만 구형 브라우저는 EOT입니다. 이것도 버전마다 다르지만 뭐 이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쉽게도 한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어서 해놓은 아이를 쓴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디자인 해가지고 만든 서체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웹 폰트로 전환을 하면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자, 대표적인 첫 번째 방법이 SVG예요. SVG는 이미지예요. 글자를 하나하나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퍼즐 조립하듯이. 네. 여러분 어릴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히읗, 아, 니은 합쳐가지고 한, 훈, 헌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원래 폰트가 그렇게 만드는 거긴 하지만 SVG는 이미지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조합을 하는 거죠. 약간의 개념이 좀 다르죠. 또 하나가 베이스 64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베이스 64와 SVG 둘 다 같은 이미지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SVG는 벡터고요. 베이스 64는 비트맵이에요. 자,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벡터는 깨지지 않는 아이입니다. 네, 1억 배를 확대를 하시든 1000억 배를 확대를 하시든 깨지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CAD입니다. CAD,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아이들. 비트맵은 점 단위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예요. 점묘법으로. 그러니까 확대를 하면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만 얘기했더니 그럼 벡터가 정말 좋은 거구나. 좋은 건 맞는데요. 극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벡터는 로고나 캐릭터 같은 아이를 만드는 거고 비트맵은 사진, 합성류에 강한 아이입니다.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이 쓰고 있는 피그마는 벡터일까요? 비트맵일까요? 벡터입니다. 네, 벡터예요. 자, 그런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변환을 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하나, 자, 폰트는 WOFF는 기본적인 컴퓨터에 깔리지 않는 서체입니다. 컴퓨터에는 어떤 확장자? O, T, F 또 T, T, F라는 확장자를 가지죠. 네. 여기 들어가는 서체들은 OTF, TTF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요즘 최근 들어 또 다른 서체 타입이 나오는 거
같긴 하던데 거의 대부분은 오픈 타입 무슨 트루 타입 해가지고 OTF, TTF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반대로 웹에선 써먹을 수 없고 웹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아이들은 반대로 컴퓨터에서 쓴다.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써야겠죠. 쓸 수 있게끔 뭔가 해줘야겠죠. 인터넷으로 여러 서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눈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웹 폰트가 다 적용이 된 상태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들어가면 웹 폰트로 쓸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저는 연습 겸 해서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여기 디지털 체라고 있네요. 아니면 요거 옆에 거 해보죠. IBM 플렉스. 무난한 듯 하면서 깔끔해 보이니까 재밌어 보입니다. 자, 웹폰트 말고요. 말고 위에 다운로드 누를게요. 자,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EOT, OTF, TTF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 상관없습니다. 이 중에 TTF 하나만 닫아보겠습니다. 자, 힌티드에 개수도 많네요. 양이 많아졌으니 그냥 TTF를 오른 버튼 눌러서 그대로 받아줄게요. 웹스토어에서 zip git이라고 하는 아이를 사용하시면 폴더를 그대로 받을 수 있죠. 자, 받고 처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사이트를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트랜스폰터라고 하는 곳으로 갈 거예요. transponter.org.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서체를 변환해주는 제너레이터 사이트예요. 원래 폰트 제너레이터 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명한 것도 되게 많은데 폰트 제너레이터 검색을 하시면 뭐 처음 보는 아이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이트들이 떠요. 이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거고 뭐 이런 아이도 있고 이거 처음 보는 거네. 자, 굉장히 다양한 변환해주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영문은 되게 잘해줘요. 얘네들이 어떤 서체를 바꿔주고 하는 사이트들은 되게 많은데 그 제너레이터라고 하면 컨버터로 할까요? 컨버터로 검색을 할게요. 자, 그러면 굉장히 변환해주는 좋은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하게 변환해주는 사이트가 많은데 문제는 한글은 안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는 트랜스폰터입니다. 트랜스폰터는요, 아쉽게도 한글은 없습니다. 한글은 없지만 영문으로 예제를 힌트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볼 거냐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여기 위에 사용하는 룰 첨부해서 볼 수도 있고 서포트 이건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베이스 64 이미지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게 SVG 자, EOT 우리는 구형 버전 써야 되니까 이런 아이들도 모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본인 파일이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써먹을 수 있는 TTF도 담고 싶다 하시면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체크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구형 버전 아직 쓰고 있기 때문에 EOT 그 다음에 한글은 SVG와 베이스 64를 켜주는 게 좋다. 아마 다른 이제 변환해주는 사이트랑 다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얘네들이 이 두 가지를 지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dd 폰트 여러분이 폰트를 다 받으신 분들은 Add 폰트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쓰셔야 되는 폰트를 담으시면 됩니다. 근데 전체 용량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엄청 많이는 안 되고 개수 제한은 좀 있더라.
그리고 사이즈 용량 제한도 있는데 6메가인가 7메가인가 넘기면 안 돼요. 각각 3메가니까 됐죠. 다 올라가고 나서 컨버트 버튼 누르시면 그때 변환을 시작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해놓고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시면 어느 순간 돼 있을 겁니다. 자, 다 올라간 거 있으면 여기 다운받는 확인이 되게 조그맣게 나와 있어서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돼요. 다시 애드 폰트 컨버트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받고,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 자, 받은 폰트를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냐면 아까 만든 폰츠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폰츠 이곳에다가 압축을, 파일 되게 많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아까 이름이 뭐지? IBM Flex라는 폴더에다가 저는 요거 앞에는 요걸 당기지 마시고 안에는 요 데이터를 빼세요. 저는 이렇게 바로 빼는데 헷갈린다 그러면 압축을 다 푼 다음에 압축을 싹 풀어갖고 요 아이들을 위치에다가 IBM 플렉스에다가 넣으시면 되죠. 원래 있던 파일은 여기 있는 요 아이들이 다였어요. 7개. 이 7개가 웹의 상황에 맞게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개수가 변환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자, EOT 구형 브라우저를 위해서, WOFF 기본 웹을 위해서 그거를 확장 변환하는 추가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버전 2에요. 2개 상황을. 그 다음에 하나 더 SVG. 한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변환이 안 되니까 혹시 몰라서. 그리고 여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제일 밑에 CSS 있죠? 이 안에는 베이스 64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HTML 이게 데모거든요. 실행하시면 연결되어 있는 이 CSS가 열리는 거예요. 이 CSS에서 관련되는 이 서체들을 연동해서 쓰는 거죠. 뭐 구현 방식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HTML에서 CSS를 불러오겠죠. 이 CSS에선 여러 개 들어있는 폰트 파일을 연동해서 불러오겠죠. 결국 얘를 보는 거지만 얘네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사용할 때는 파일 이름을 클래스 이름을 쓰고 폰트 패밀리를 이거 써라. 웨이트는 볼드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300이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200이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또 600이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들. 근데 이건 이제 데모니까 보는 법을 알았다면 저는 권장은 이렇습니다. 밑에 있는 이 스타일 시트라고 써있는 이 파일명 있잖아요. 바꾸시라고. 무슨 말이냐면요. HTML 문서에서 내가 저 IBM Flex라고 하는 파일을 쓸 건데, 폰트, 이것도 폰트고, 지금 불러올 것도 폰트니까. 그래서 쓸게요.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폰트 안에, IBM Flex 안에, 스타일 시트. 이래 놓으면, 파일 이름이 스타일 시트니까 나중에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파일 이름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스타일시트가 아니라 이름을 IBM 플렉스 산스라고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IBM 플렉스라도. 해서 이름을 리네임으로 IBM 플렉스라고 쓸게요. 그럼 그 이름에 맞춰서 IBM flex.css 하면 불러온 CSS 문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분이 가겠죠. 단 HTML 문서에서는 불러올 수 없죠. 데모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차후에도 확인할 거다 라고 한다면 HTML 문서에 연결되어 있는 CSS 문서의 이름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데모에서 못 봐요 이제. 아니면 지우시든지 데모를. 이제 불러온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CSS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불러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 CSS를 열어보시면 시작부터 대략 난감입니다. 첫 번째 라인은 그나마 괜찮아요. 아, EOT를 불러오는 거구나. 파일 이름은 IBM Flex Sans KR이구나. 일단 요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어디다가 내가 쓰려고 하는 서체에다가 영문보다 한글보다 제일 앞에 쓸까? 오케이, 좋아요.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서체는 바뀝니다. 물론 굵게 이런 것도 해줘야겠죠. 중요한 건 밑에를 보겠습니다. 밑에 봤더니 처음 거는 폰트 패밀리를 이걸로 하겠습니다. IBM Flex Sans KR로 쓰겠습니다. 주소에 들어가 있는 파일은 이겁니다. 사실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쓰면 잘 안 먹어요 원래는. 그래서 어디 갔니? 여기 써 있는 데이터처럼 포맷 방식은 이겁니다 라고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먹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아까 어디 갔죠? 플렉스에 있는 IBM 플렉스에서 끝이잖아요 지금. 끝에다가 포맷 EOT 확장자명 그대로 쓰는 거예요.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건 되게 특이해요. src라고 써놨는데 로컬이라고 써놨어요. 로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부적인, 자체적인 이런 얘기죠. 밑에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IBM Flex Sans KR 볼드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 밑에 URL 해가지고 다운표 데이터 콜론 폰트 쭉 써있죠. 이게 얼만큼 돼 있냐면 페이지 움직이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그러고 있죠. 오른쪽 스크롤 보면 와 거의 끝까지 다 갔네요. 여기까지. 이게 뭐냐? 베이스 64예요. 이게 베이스 64예요. 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그러면 좌표예요. 이 하나하나가 좌표고 글자 색깔이고 글자 내용이에요. 그 위치를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색깔을 칠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쓰는데 요 src 로컬이라고 쓴 얘네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때 확장자가 다 있을 거예요. EOT 뿐이 아니라 WOFF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확장자가 다 있을 텐데 EOT만 이렇게 포맷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는 여기 src가 써있는 얘네들도 마지막에 써야 돼요. 근데 너무 베이스 64 기니까 제가 그냥 건너뛰는 것들인 거고 EOT만 나와.
뒤에다 EOT만 나오는데, 이 베이스 64라 써있는 요거, 얘네들 포함한 아이들도 사실은 끝에 보면, 맨 마지막 거에,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써있는 모든 확장자들 전부 다 너무 길어요. 포맷이 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건데, 동일합니다. 이름 너무 길어요.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IBM-P 쓴다던가, IBM 플렉스 쓴다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폰트 패밀리를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내가 쓰고 싶은 서체가 있는데 없으면,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면 짜증나잖아요. 열심히 디자인 다 했는데 하셔야 된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열심히 그런 서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디자이너한테 폰트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디자이너가, 대부분 코드를 아는 디자이너들은 뭐 서체를 변환을 해서 준다던가 얘기를 한다던가 하겠지만, 코딩을 전혀 모르는 디자이너들은 그냥 OTF나 TTF 그냥 던져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또 어떻어요? 그러면 폰트잖아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주변 아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분한테 물어봤어요. 다니고 있는 회사의 디자이너는 스타일 가이드 얼마나 만들어줘요? 어디까지 만들어줘요? 했더니, 제가 보여주면서 했더니 처음 봤대요. 이렇게 만든 거. 이 정도 퀄리티가 된 걸 처음 봤대요. 네. HTML에는 추가되어 있죠. 여기 13번째 줄.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주냐 했더니 정말 컬러 요것만 딱 주고 끝낸대요. 중간에 있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디자인 하실 거면 그렇게 주지 마세요. 서로 힘들어. 그래서 막 물어보더라고. 이거 폰트 어디서 받았냐고. 아니, 디자이너가 다 써주지 않았냐고. 이거 안 써줬냐고 그랬더니 안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개발자들 기술 명사 써요? 그랬더니 우리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자기들은 쓰는데 디자이너가 안 써주면은 제가 봐도 약오를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 여기까지 됐나요? 자, 서체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많으면 느려요. 엄청 느려져요. 자, 서체는 그래서 가급적 종류로 따지자면 안에 써봐야 3개 정도. 굵기까지 포함해서, 굵기 포함해서 한 3개 정도.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4개 정도까지만 쓰십시오. 그것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